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맡은 파트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했던 부분은 정치제도를 이승만 대통령께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 조선시대면은 당연히 어떤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을까요? 조선시대는 왕이 있었잖아요. 그죠? 왕이 있는 전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런 정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파악하고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처음에 나라가, 국가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보다 모여 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모여서 살다 보니까 경계가 생겼고, 그리고 같이 있다 보니까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죠. 사람이 기본적으로 악하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남의 것을 뺏으려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정치와 법률로서 막아서고, 그것을 다스릴 자를 정하기 위해서 국가가 생겼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릴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졌는데, 첫 번째가 지금 우리 조선시대 그 모습 그대로 임금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전제정치. 지금의 어떻게 보면 북한의 모습이죠. 전제정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전제정치는 이게 진짜 전제정치가 그래도 잘 형성된,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조건이 있는데, 일단은 왕이 너무너무 어진 왕이어야 하고, 왕 자체가 너무너무 좋은 왕이고, 또 그 왕을 받드는 신하들이 또 너무나 충성심이 있는, 이렇다는 조건이 있다면 이것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계는 임금이 무능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두 사람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이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전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항상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 전제정치다라고 한계를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로 정리를 하면 어진 임금과 그 다음에 어진 재상이 있어야만 전제정치는 성공할 수 있다. 두 번째가 헌법정치인데, 이건 쉽게 얘기하면 입헌군주제 또는 의원내각제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왕은 있어요. 왕은 있으나 왕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게 해놓은 정치.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영국에 보면 왕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상원, 하원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왕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대표자의 그냥 뭐라 그러죠? 바지 사장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형태를 입헌군주제의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 하원들을 이제 국민들이 선출해서 뽑기도 하고, 아니면 또 그 기본 체제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왕의 권리가 법에 의해서 제한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가에 돈을 쓸 때도 전제정치 할 때는 왕이 마음대로 이렇게 썼지만, 이때는 하원이 이제 국민의 대표라는 개념으로 하원에서 재정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면 그걸 상원에서 오케이 해주고, 그러고 나면 왕이 오케이 하고, 그러고 나면 시행을 하는 이런 형태로 체계가 좀 갖춰진 거고, 요거를 어디다 비유를 하셨냐면, 그 예전 조선시대 중에서도 잘 되어 갔던 그 시대 있잖아요. 잘 되어 갔던 시대에는 선비들이 백성의 뜻을 모아서 뭐가 좋을지 의견을 올리면, 충성된 신하가 올리면 그 속에서 조절을 통해서 왕에게 말하면 왕이 오케이 해서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따지면 이런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조의 집리라고 돼 있는데, 집리가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개념이에요. 공무원 또는 전 참고직인데, 이렇게 재물 이런 걸 재정부 뭐 이런 데 공무원들이 임금이 내 마음대로 쓰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안 됩니다. 이거는 국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일들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런 방향이 아닌가, 유사하지 않나,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정리를 하셨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각제, 입헌군주제의 모양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민주정치 형태라고 얘기를 하고, 백성이 백성이 대통령을 뽑고 왕을 뽑고, 그리고 그 왕이 그 신하들을 잘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해가는 가운데, 그걸 우리가 보통 공화국이라고 얘기하죠. 민주공화국. 그런 형태를 유지해서 권력이 잘 분립되게, 상권 분립되게, 사법부는 당연히 독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사법부는 원래 당연히 독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 입법부랑 행정부가 잘 균형을 이루어가는지 여부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분립이 잘 이루어지는 형태가
대통령제 또는 민주 상권 분립 정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런 개념들이 다 국민에 의한 정치 그런 것이 민주 정치를 대신하는 개념이고 요 앞에 있던 것들보다 훨씬 더 문명화된 개념화된 정치 제도라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하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뜻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때만 인재로 등용할 수 있고 죄인으로 인정해서 조사해서 죄를 밝힐 수 있고 이제 이런 개념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얘기를 하시고요. 근데 한계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여기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적인 거는 충분히 다 알고 또 동의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국민들이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모를 때 절대로 이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국민이 정부의 국가의 설립 목적을 알고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우리 뜻대로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된다. 영향을 끼쳐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만 이 대통령제가 제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토크빌이라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토크빌? 없죠. 토크빌이 누구냐면 프랑스인인데 프랑스 혁명을 했잖아요. 미국도 미국 혁명을 했어요. 근데 미국은 민주주의가 대통령제가 너무너무 잘 돌아가서 진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되어서 잘 살았잖아요. 경제도 엄청 발전을 하고. 근데 프랑스가 우리도 민주주의 형태인데 왜 우리는 제대로 안 되지? 그래서 프랑스 내에서 되게 의문이 있어서 조사를 보냈어요. 도대체 미국은 어떻게 저렇게 민주주의가 잘 되지? 발전하지? 그렇게 해서 보낸 사람이 토크빌이에요.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열심히 민주주의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보니까 체제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기독교를 베이스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가 자기 삶 속에서 이미 깨어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 강의랑 연결하면 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게 개인이 변화됐기 때문에 국가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근데 프랑스는 그게 없이 제도만 형식만 따라갔던 거죠.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토크빌이 와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좀 그런 역할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백성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 깨어 있는 것은 교화를 통해서만 기독교로 변화되어서 거듭난 사람들, 거듭난 국민들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제도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민의 개화다. 국민이 깨어 있느냐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일제시대에 아시다시피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주도했잖아요. 그죠? 그때 비율로는 1%, 1.5%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독립운동 그 명단 33인 중에 절반가량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잖아요. 그렇게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거랑 지금이랑 연결해 봤을 때, 지금의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상황에서 깨어있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